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치매 신호들, 또 예방법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이 꽤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핵심 내용만 딱 추려서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르신들께 정말 꼭 필요한 정보일 텐데요. 특히 그 기억력 문제 말고도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초기 신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복잡한 이야기 잘 못 따라가신다거나 그런 것도 해당될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기억력 떨어지는 것만큼이나 뭐 늘 하시던 거 있잖아요. 요리나 은행일 같은 거. 그런 게 좀 서툴러지거나 아니면 대화 중에 자꾸 맥락을 놓치시는 모습? 이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주변 분들이 그 얘기 저번에 하셨잖아요. 이런 말 혹시 자주 듣게 되신다면요. 본인은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그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렇군요. 자꾸 같은 걸 물어보시거나 하는 것도요? 네, 물건 준 것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랑 비슷하게요. 그럼 그런 변화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주기 발견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럼 예방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영상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예방법, 뭐가 좀 강조됐나요? 수면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잠의 중요성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특히 그 깊은 잠, 렘수면이라고 하죠. 그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뇌 속의 노폐물, 뭐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찌꺼기요. 이게 청소가 된대요. 자는 동안 뇌 청소를 하는군요. 네. 근데 이 과정이 잘 안 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빛이나 소음 같은 걸 좀 줄이고 한 42도 정도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팁도 있었고요. 목욕도 도움이 되는군요. 뇌를 쉬게 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운동. 어떤 영상에서는 뭐 약보다 효과가 몇 배는 좋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요. 네, 그만큼 운동 효과가 크다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이게 단순히 뭐 칼로리 태우는 거, 이걸 넘어서요. 뇌 혈류량 자체를 늘려주고 또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성장인자를 막 촉진시킨다고 해요. 복합적인 이점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30분씩 약간 숨찰 정도 걷는 거 있잖아요. 그런 유산소 운동,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매일 걸으면 예방 효과가 뭐 70%까지 높아진다.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와, 70%요? 대단하네요. 매일 걷는 습관 진짜 중요하겠어요. 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이랑 또 사회활동이나 두뇌 활동도 뇌 건강에 필수라고 언급됐죠. 이게 그 인지 예비 용량 이걸 키워준다고요? 맞습니다. 그 인지 예비 용량이라는 게 뭐랄까, 뇌에 좀 문제가 생겨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 여력, 이걸 의미해요. 네네. 일종의 완충작용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예비 도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나 가족들하고 꾸준히 만나고 교류하는 거, 또 새로운 걸 배우는 거요. 뭐 외국어나 악기 같은 거 배우는 것도 좋고, 책 읽기, 신문 읽기. 그런 활동들이 다 도움이 되는군요. 네, 심지어 라디오 들을 때 그냥 흘려 듣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집중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뇌신경망을 더 튼튼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 예비 용량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어떤 연구 보니까 친구가 한 서너 명만 있어도 치매 위험이 한 20-30% 낮아진대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를 거의 매일 만나면 40% 이상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관계의 힘이 진짜 크죠. 와,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이제 식단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피해야 할 음식 1순위가 설탕이라고요? 네, 이게 혈당을 갑자기 확 올리는 거,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이게 뇌혈관이랑 뇌세포에 직접적으로 좀 부담을 주고 염증 반응이나 그 아밀로이드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혈당 관리가 뇌 건강이랑 직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WHO에서도 하루 칼로리의 한 5% 미만, 그램으로 따지면 한 25g 정도 그 이하로 설탕 섭취를 제한하라고 권고하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적은 양이죠. 25g이면 정말 적네요. 또 피해야 할 게 있을까요? 네, 그 초가공식품들 있잖아요. 즉석식품이나 공장에서 만든 간편식 같은 거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
뭐 튀김이나 과자, 가공식품에 많죠. 이런 것들도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요. 실제로 트랜스지방 섭취가 많은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50%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좀 충격적이죠. %요? 와, 그럼 반대로 뭘 먹어야 뇌에 좋을까요? 추천된 식단 같은 게 있었나요? 마인드 식단이라고 이게 지중해식 식단을 기반으로 한 건데요. 연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핵심은 결국 항염증,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먹는 거예요. 항염증, 항산화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죠? 대표적인 게 올리브 오일, 그리고 오메가3 풍부한 생선이요.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먹으면 좋다고 하고요. 통곡물, 콩류,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 과일 중에서는 특히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가 좋다고 알려져 있죠. 아, 베리류요? 견과류나 시나몬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도 좋고요. 아, 그리고 식사 순서 있잖아요. 채소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이렇게 거꾸로 식사법을 하면 혈당 오르는 걸 좀 완만하게 해준다고 해요. 이것도 실용적인 팁이죠. 오, 거꾸로 식사법. 이거 당장 실천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비교적 간단하죠.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정보도 있었는데 잇몸 건강, 그러니까 구강 건강이 치매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이것도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이게 그냥 입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성 염증의 일부가 돼서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이 있어요. 아, 잇몸 염증이 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니. 그래서 물로 입 자주 헹궈주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대상포진 백신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이건 왜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 자체가 신경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서 그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하면 신경계의 염증 부담이 줄어들고 그 결과로 치매 위험을 한 20% 정도 낮출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소개됐어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네요. 그럼 영양제는 어떤가요? 이것도 많이들 챙겨 드시잖아요? 네, 영양제에 대한 언급도 있긴 있어요. 뭐 비타민 D나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같은 것들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점이에요. 영양제만 믿고 다른 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영양제만으로 치매를 예방한다? 이건 좀 어렵고요.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이고 영양제는 그걸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들어보니까 치매 예방이라는 게 뭐 하나만 딱 해서 되는 게 아니네요. 좋은 잠,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단, 또 활발한 사회 활동이란 두뇌 활동까지 여러 가지를 다같이 종합적으로 실천하면서 그 인지 예비 용량, 뇌의 방어력을 키우는 과정이군요. 정확합니다. 아직까지 뭐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예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평소에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마치 보험처럼 우리 뇌의 여력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정말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치매가 관계의 어려움이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교류하고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면서 또 미래를 위한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되는 건 아닐까요?